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후 2년 뒤 북한의 기습 침략을 받아 나라가 패망 직전의 위기에 빠졌지만 유엔의 참전 덕분에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 후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애국 대통령의 헌신적인 지도력으로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김일성 일족이 3대를 세습하며 폭정을 계속한 나머지 세계 최빈곤의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양처럼 밝고 북한은 암흑처럼 어두운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2020년 전에 북한을 흡수 통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6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이 촛불혁명 탄핵 정변에 합세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문재인을 후임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북한이 패망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합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상당수가 수년 내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내일이라도 당장 대한민국을 침략하면 미군이 참전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며칠 안에 대북한에게 무너져 패망할 것이라는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패배주의에 젖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의 용공주의, 용공정책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취한 정책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오히려 북한이 주체성을 추종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정책들입니다. 우선 외교에서는 북한을 주적에서 빼고 그 대신 일본을 주적으로 삼고 한미 동맹을 혈맹이 아니라 마지못해 미국에게 끌려가는 반쪽 동맹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책에서는 언론과 문화를 완전히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습니다. 탄핵 정변이 희생자 피해자들을 석방하여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신 적폐청산 이름 아래 수백 명의 보수 지도자를 잡아놓고 그 대신 북한이 주체 사상 추종자들만 사면시켜 남남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에서는 사법을 독립시키는 대신 공수처를 만들어 사법을 철저히 분열시키고 무력화시켜 사법이 없는 북한이 김일성 독재 체제를 추종하였습니다. 경제에서는 기업과 사유재산을 강화시키는 대신 기업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북한처럼 토지를 국유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용공주의, 용공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대로 가면 앞으로 2년 반 남은 문재인 임기 내에 북한이 자유 대한민국을 흡수 통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영공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 내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석의 40%를 넘게 가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의 촛불혁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동조 협력하고 문재인 정부의 용공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투쟁을 안 하였습니다. 저들은 과반수가 안 되어 투쟁을 못한다며 과반수 타령만 합니다. 여러분, 과반수를 차지하면 투쟁하고 40%는 수가 모자라 투쟁을 못한다는 사람이 야당입니까? 제가 보기에 저들은 지난 8년 동안 여당만 하면서 야당이 무엇하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하였습니다. 이런 나약하고 이기적인 자세로는 절대로 문재인의 용공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다음 국회 4년을 맡기면 정말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과반수 타령만 하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야당 의원들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단 몇십 명이라도 목숨 걸고 앞장을 서서 용공주의자들과 싸울 진정한 야당 정신의 애국투사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원하시면 새해에는 자기 목숨 바쳐 구국투쟁하겠다는 진정한 애국투사들을 국회로 보내 이들과 함께 정례투쟁과 네.
지금부터 연산이